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오늘은 3D 펜 장인 아무튼 데뷔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3D 펜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3D 펜. 사실 3D 펜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 보급형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과거 이제 한 5, 6년 정도 되었나요? 3D 펜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거가 이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고 또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갖고 놀다 보니까 아이 있는 집에는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집 중에 하나? 요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3D 펜. 그럼 갑자기 3D 펜으로 전향을 했느냐, 페이퍼 크래프트 때려쳤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3D 펜을 갖고 온 거는 이 3D 펜의 활용도를 제가 고민을 깊이 해본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는 분들을 봤는데, 뭐 100만 유튜버도 보고 봤는데,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처음부터 그냥 허공에다가 그려가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바닥에 종이를 깔고 이게 좀 그 면을 채운 것을 띄어내서 세우고 붙이고 세우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도면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도 도면을 쓰는데 저쪽도 도면을 쓰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충분히 좀 튼튼하고 가공성이 있다면 우리는 도면을 쓰니까 우리가 도면 안쪽에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걸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3D 펜을 산 게 아니고요. 유아용을 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온 필라멘트를 이용할 수 있는 3D 펜이죠. 보통 이제 3D 펜의 일반적인 전문가용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180도에서 필라멘트,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죠. 이 필라멘트가 녹습니다. 그러니까 180도 이상은 이게 달궈줘야 되는 거죠. 180도짜리가 쭉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식을 때까지는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그게 좀 그건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저온 필라멘트, 아무튼 저온 필라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이름이, PCL 방식, 죄송합니다. PCL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40도 정도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이 3D 펜으로 나온 이 필라멘트를 직접 바로 손으로 만져도 뜨겁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뜨겁지는 않고 따뜻하더라고요. 만질 수는 있었어요. 자, 어쨌든 바로 만지면서 이 굳기 전까지 그러니까 좀 빗듯이, 찰흙을 빗듯이 약간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굳은 다음에 그러면 얼만큼 튼튼하냐, 완벽하게 돌덩이처럼 단단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탄성은 있었죠. 그래도 훨씬 더 종이보다는 단단했고, 이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쭉 평면을 만들면 그대로 또 굳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단한 느낌은 있었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 보니까 종이가 울어요. 이게 굳으면서 약간 종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두꺼운, 지금 이거는 이제 250g 정도 되는 두꺼운 종이입니다. 이 두꺼운 부분에다가 사용을 일단 해봤거든요. 여기 잠깐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펜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거는 좀 저렴한 방식이고요. 원래 이게 온도 조절 기능 하면은 굳이 유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던데,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아용 전용 펜을, 유아용이 아니라 저온 필라멘트 전용 펜을 사용을 했습니다. 관리도 쉽고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동을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바로바로 반응이 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마치 그 뭐지? 이런 글루건, 이게 들긴 힘들다. 글루건처럼 얘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를 이렇게 제어하는 게 막 손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민하게 뭐 반응하고 이런 거는 좀 익숙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주 뭐 완벽하게 이걸 다루지는 않는데, 다른 색깔을 먼저 넣어놨다가 흰색을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만져도 얘는 전혀 뜨겁지, 뜨겁나? 전혀 막 손이 뭐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약간 말랑말랑해졌을, 단단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만져도 되고, 이게 이제 식어서 굳으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빼고 흰색이라서 흰색을 했습니다. 이제 아래쪽 바탕 쪽이 보일까봐.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보강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3D 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뼈대를 주는 느낌으로 지금 구석에 한번 쭉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을 그었고요. 자, 보이시죠? 약간 보랏빛이랑 섞여 있는데, 이렇게 이걸 이제 구석으로 밀어 넣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 넣는 거죠. 쭉쭉.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단단하게 보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면을 나머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면 부분을 속도 좀 올려서 면 부분을 이렇게 채워 나가는데, 자, 이렇게 한쪽 면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뒤쪽에 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이 있는 부분, 가운데 부분만 채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씩 눌러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바닥에 놓고 하면 좀 더 낫겠네요. 약간 식은 상태에서 말하느라고 약간 식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흰색이죠?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가 상당히 단단해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두면 물론 필라멘트를 채우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장점은 있어요. 다만 약간 누를 때 잘못 누르면 이렇게 한쪽에 힘을 잘못 주면 이렇게 뻘 튀어나오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얇은 중에서는 이렇게 한 면을 채웠을 때 약간 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을 계속 살리고 싶은데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다가 잘못 눌러서 각 쪽이 안쪽에 툭 튀어나온 상태로 굳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잘라내고 덧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정말 잘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이걸 충분히 내가 그 연습을 해서 면 채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접 보강을 하듯이 이 각을 채우는 정도에서 내가 사용을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120g에서는 사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좀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을 채우는 방식은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구석에 각을 채우는 정도에서 그치는 그런 정도면은 글쎄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면 채우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면이 울퉁불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각을 채우는 거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놨죠?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종이에 완벽하게 접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펄지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붙인 상태에서 약간 힘 주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순간 접착적으로 또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좀 불편했습니다. 사용을 하는 게.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이 종료명을 할 때는 말이죠. 이게 좀 3D 패널 이런 그냥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제가 3D 패널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 라는 거 정도 말씀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부분 작은 부분을 보강을 하고 단단하게 하는데 좀 면을 좀 채우거나 아니면 좀 전체를 단단하게 해줘서 보강 힘이 들어가서 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고민이 있었던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있었던 분이라면 3D 펜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멘트 가격하고 필라멘트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만큼 하고 다 해서 한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저처럼 새로 구매하시는 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카한테 안 쓰는 3D 펜 내나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거나 조카한테 저 작품 하나만 교환을 딜을 한번 해서 받으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제가 왜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켜서 하느냐, 얘가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막 필라멘트 내뱉고 막 꺼지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산 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그 실리콘 봉이랑 그 오링을 가지고 보강을 하는 법을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사용하면 꽤 괜찮습니다. 거기에 오링을 붙이고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강을 해 두시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만은 단점은 이렇게 어느 정도 면을 만든 상태에서 하면 이거 봐요. 쓰다가 내뱉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면이 큰 부분은 괜찮은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시끄러워. 훨씬 더 작은 이런 거는 이런 면을 세워놓고 만들게 되면 좀 이 노즐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거보다 얇은 노즐은 비싸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오링을 만약에 붙인다면 붙인 상태에서 펼쳐진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보강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3D 펜을 한번 활용을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이 펜을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회원분들이 그거 왜 쓰냐 그거 뭐냐 왜 질렀냐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어요. 좋은 피드백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3D 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나름 글쎄요, 제 연구가 부족해서 이걸 잘 활용을 못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써봤다 라고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식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분들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봐서 잘 되는 방식을 연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빼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홀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있는 트위치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도 제가 시작했으니까요. 인스타그램도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